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2일 남은 대선의 변수를요, 보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요.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초청 토론회에서 뵐 줄 알았더니 안 보이시더라고요. 선관위에서 불공정 토론을 붙여서 네. 사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고 네. 좀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선관위가 공정하게 해달라. 사회는 다양화되는데 네. 정치판만 다양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아, 정치판만 다양성을 잃었다. 자, 선거 유세로 바쁘실 텐데 현장에서 주로 어떤 말씀들 많이 듣고 계세요? 아무튼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에 후보.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정의롭게 선거를 하고 그렇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야, 현장에 예상외로 젊은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요. 젊은 분들의 호응이. 후보님 왠지 표정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로부터 국민통합정부 제안을 받았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 대화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면요. 이재명 후보가 문자를 2번 보냈는데 네. 제가 행안위 간사할 때 이재명 후보 국정감사를 2번 했거든요. 안면이 갑자기 있으셨군요. 이제 전화번호가 모르는 전화가 들어와서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장난 전화냐고. 네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입니다 해서 통화를 했어요. 아무튼 본인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 국민통합정부에 참여를 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책연대 얘기합디다. 네. 그래서 정책연대도 힘들지 않겠느냐. 단지 하나 우리 정책 토론의 수준을 좀 올리보자. 제가 사자 토론을 봤는데 시간도 불충분하지만 서로 공격하고 또 뭐 팩트 안 막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왼쪽에 이재명, 중도에 김동연, 오른쪽에 조원진에서 그냥 원고 없이 재밌겠네요. 원고 없이 한 2시간만 해보자. 네네. 셋이서. 셋이서 하면은 국민들이 수준을 토론에서 정말 낮은 수준의 상황을 보다가 좀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통합정부론이나 정책연대는 쉽지 않겠다. 하지만 품격 있는 정책 토론을 해보자. 역제안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다른 입장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재명, 김동연 후보는 한 차례 양자 토론이 있었는데 이 3자 토론 받을 것 같습니까? 받을 거예요. 받을 거다. 이재명 후보는 저한테 전화해서 정치 통합할 수 있는 큰 인물이다. 그 선전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재밌네요. 이 진보, 중도, 보수 3자 토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받는지. 자, 이번 대선에 변수가 참 많습니다. 아까 유력 두 여야 후보의 도덕성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근데 그중 하나가 지금 설 명절 전후에서 이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뭔가 대국민 메시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유영하 변호사만 접견을 하시니까 아무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것은 대통령께서 건강 회복이 좀 더디다. 그래서 아마 대선 전에 나오시지가 힘들지 않겠나. 3월 9일까지. 그런 예측을 해보고요. 네. 메시지도 안 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대선까지. 메시지를 안 내는 것은 아무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나 저는 아무튼 어떤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뭘 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해드릴 건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우리 공화당이 뭔가 득그럽기보다는 건강과 그분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를 지금은 건강 회복이 제일이죠. 건강 회복이 제일이다. 사실은 지금쯤이면은 퇴원해서 대구 달성에 마련된 사저로 들어가시나 했는데 그게 대선 후로 미뤄질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사저 준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대구에 다녀오셨군요. 아무튼 사저에 토요일은 한 3천 명 아마 평일 날은 1,000명 이상 그런데 그날도 전자제품이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계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퇴원하시면 바로 이제 사저로 들어가시겠죠. 그러면은 대선 전에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뭔가 내키지 않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네. 그분은 아무튼 뭐 이재명 후보 지지하라 소리는 안 하실 텐데. 그럴 텐데. 메시지를 내면은 아마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겠느냐.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낸다는 네. 게 굉장히 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옥중서신 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에도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나와서 정치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한번 달성군에 가신 것 자체가 네.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 달성으로 서울에 계신 거하고 예. 달성군에 가셨다는 것은 정치 재개를 네.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후보로 또 이제 뛰고 계시니까 지금 경쟁자입니다. 조 후보님이 윤석열 후보도 적폐다 이런 발언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삼성 조사할 때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안종범 수석하고 관저에 접견장이 있어요. 네. 거기서 만났는데 농고문에 30년 구형 농고문에 밀실에서 만났다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농고문을 읽어보면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이 뭐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꾀병하실 분이 아닌데 네. 형집행정지 두 번을 다 거부했잖아요. 거부하고. 또 하나는 내곡동 사저. 네. 검찰총장 퇴임 이틀 전에 사저 공매로 넘겨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파합니다. 사람들이. 좀 가혹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검찰총장 이틀 남겨놓고 네. 사저를 공매 절차로 밟아야 되는가. 네. 그래서 결국은 집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시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예. 자, 국민들이 마음이 아프다. 좀 너무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퇴원 후에 머물 대구 달성군의 사저가 보수의 성지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아까 잠깐 언급 주셨습니다만 퇴원 전인데도 지금 방문 계획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루에 평일날은 한 1,000명이라고 합니다. 평일 1,000명. 제가 그 카페 위에서 카페가 333 카페라고 있는데 네. 그 카페 주인이 제 선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엄청나게 많이 오시고 토요일은 더 많이 오고. 한 1,000명 정도. 야, 지금 PPL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아까 이 대구 달성의 사저를 마련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미가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정치 재개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본인의 명예 회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명예 회복. 그러려면은 정치 재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성군의 네. 정치적인 고향이고 대구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네. 고향이나 정치적인 고향에 가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 행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분이 그냥 탄핵의 상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치 재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의원으로 나설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정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이 네네. 생각을 하는 게 여야 정권 교체하면 여야 야합해서 네. 이원집정부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통합정부라고 그러고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라고 그래요. 달라요. 그러면 민주통합정부라는 것은 민주당과 손을 안 잡으면은 개헌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의정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헌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적폐청산 아니겠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들은 붉은 적폐.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대한민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악법들이 많습니다. 그런 법들에 대해서 사실은 되돌려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같이 손잡고 대통령은 윤석열 예를 들어서 내각은 민주당 이렇게 가면은 그것은 뭐 그냥 기존에 이재명 그 문재인 정권을 그냥 바톤 타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라고 표현을 쓰지 마라. 당신이 정권 교체 얘기했다가 나중에 야합하면은 그때는 정말 문매 맞는다. 기득권 세력의 야합이다. 그래서 기득권 양당의 야합인 거죠. 그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외국에도.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아니고 그래 되면 정권 교대다.
이 조 후보님 얘기가 아주 오늘 흥미진진한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집권은 만약 정권 교체를 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손을 잡고 의원 집정부제로 갈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그거를 제 얘기가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했다. 이미 내각제 기원이라고 하는데 내각제는 현직 대통령이 있으면 내각제보다는 의원 집정부제로 가는 게 원래 맞고. 김종인 위원장은 의원 내각제 그런 주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안 해요. 그러면은 윤석열을 에워싸고 있는 윤핵관 혹은 윤석열 캠프들은 대부분 다 내각제파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빚진 게 없다. 뭐 김건희 여사 말대로 원래 좌파였다. 그러면은 뭐 문재인 정권하고 손을 잡던 민주당하고 손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 되면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배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떡할 거냐. 그러고 보니까 요새 메시지가 이재명의 민주당은 때리고 있지만 과거 민주당은 또 이제 안 때리죠. 오히려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방금 했던 얘기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대구 경북이나 영남 민심이 확 들어가지 않는 것도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친문 세력들이 확 들어오지 않는 것도 그런 관계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호남이 저는 전략적 그 여론조사를 선택하고 있다 이래 보여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호남의 지지율이 확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변화가 있으면은 수도권에 영향이 미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또 하나는 전도 정치 오래 한 사람인데. 오래 하셨죠. 의정 활동도 오래 하셨고요. 정치인이 좀 오만해 보이면은 국민은 바로 죄책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 문제를 쉽게 이렇게 보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했고 그 열흘 전에 제가 단일화를 제안했잖아요. 두 단일화를 다 거부했다고요. 그러면은 단일화 하지 않고 지금 정권 교체를 절실하게 바란다면은 단일화 구도를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2의 이회창 상황이 오겠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아픔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오만하다. 선거 오래 치러보셨으니까 항상 고개 들면 죽는다 이런 격언 있지 않습니까? 오만하면은 국민들이요. 그날부로 돌았습니다. 지금 뭐 아주 중요한. 오늘 저녁에 우리 조 후보님이 토론에 나가셔야 흥미진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단일화 얘기까지도 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한번 좀 충분한 시간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